봅시다. 요걸 중심으로 해서. 자, 페이지 192페이지에 이제 지금까지 기본 지식을 가지고 문제 풀어보자고요. 192페이지 1번 수급인 나오죠? 수급인이 공사해주기로 건물 지어주기로 한 사람.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용 나왔나? 노력으로 완공한 건물의 유치권 갖는다 해야지. 비용과 노력이니까 비용. 맞아? 그래서 1번은 맞아 틀려? 맞다. 2번. 물건의 소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하는 제3자가 비용을 지출할 때에 비용 나왔어. 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음을 증명하여 비용상환 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할 수.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봐.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 점유해야 돼. 근데 만약에 불법 점유자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 그 말이야 지금. 불법 점유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자, 밑줄 그으셔. 중대한 과실로 동그라미 쳐. 중대한 과실로. 그러면 거기다가 밑줄 그으시고 중대한 과실 나왔지? 그럼 거기다 밑줄 그으시고 이렇게 써놓으면 불법 점유. 이것이 무슨 점유? 불법 점유. 그럼 자, 유치권의 점유는 불법 점유 이유도 된다. 적법 점유 이해야 된다. 그럼 불법 점유자는 유치권 주장하지 못한다 그 말이야. 너 불법 점유니까 유치권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번은. 3번. 자, 채권과 물건 사이에 자 밑줄 그으셔. 결련 관계가 있다. 결련 관계가 있더라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밑줄 그으셔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아까 여기 봐. 개로부터 물린 것은 개 자체로부터 생겼지. 이건 물건 자체로부터 생긴 채권이잖아. 근데 채무불이행은 밑줄 그으셔. 채무불이행은 사람 이렇게 써. 사람이 채무이행하지 않잖아. 그러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물건에서 생긴 채권이 아니다 그 말이야. 물건에서 생긴 채권이. 그래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물건 사이에는 결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고. 4번. 응? 틀린 것을 골라라고 그랬어요? 채권과 물건 사이에 결련 관계가 있더라도 채권과 물건 사이에 결련 관계가 있지? 그러면 그 채무불이행 밑줄 그으셔. 그 채무불이행. 그 자는 내가 못 봤네. 그 채무불이행은 결련 관계로부터 생긴 채권의 채무불이행이지. 그러므로 그것도 연장선이잖아. 비용의 연장선이야. 그러므로 유치권 인정된다 해야지 이렇게. 내가 잘못 봤어. 그 동그라미 쳐야 돼. 이해했나? 여기 봐. 비용은 결련 관계가 있는 채권이지. 근데 그 돈을 안 주는 채권이 채무불이행 채권이야. 그러므로 그것도 결련 관계가 연장선이지. 인정된다 해야 되겠네. 4번.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유치권 취득한 자는 자 거기다가 4번에다가 여기 봐. 자, 이 토지에 여기에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토지에 A가 저당권이 있고 토지에 B가 유치권이 있어. 그럼 유치권은 누군가가 경매해도 경락에게 대항할 수 있어. 그런데 저당권자가 여기서 경매를 했는데 경매 신청하면 경매 등기가 돼. 그러면 경매 등기 후에 C가 유치권이 나타났어. C.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경락을 받을 때는 경매 등기를 살펴보고 그 전을 기준으로 따지거든. 그러면 경매 등기 후에 유치권 취득한 자는 경락에게 대항하지 못해. 그러나 B는 경매 등기 전에 취득했지. 경락에게 대항할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왜 봐?
저당권은 경매가 이루어지면 다 데리고 죽는데 조폭은 데리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저당권자 경매하더라도 유일하게 생존하는 것은 유치권. 그런데 이 유치권도 경매 등기 후에 성립한 유치권은 생존하지 않는다. 그거 주의하시면 돼. 자, 여기 봐. 그리고 유치권은 언제 있는지 모르잖아. 지금 말은 저당권 성립 후에 있었지만. 그래서 자, 갑의 토지에 A가 유치권, B가 저당권. 경매가 하면 유치권 죽는다, 산다. 저당권 앞에 있으니까 살아. 당연히. 근데 저당권자가 성립되고 유치권이 성립이 되었는데 살지. 근데 저당권자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경매 등기를 했어. 경매 신청하면 경매 기입 등기를 하거든. 요때 유치권 생겼다고. 그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 자, 읽어보자. 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에 대한 지금 밑줄 그으셔. 경매 동그라미, 등기 동그라미 있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어렵잖아. 그냥 경매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럼 경매 등기 전에 유치권 취득한 사람은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이야. 대항할 수 있다. 맞네. 그 다음에 5번. 토지 등 성질상 다른 부분과 쉽게 분할할 수 있는 물건의 경우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성립할 수 거기다가 5번에다가 메모해요. 뭐라고 써냐면 5번에는 일부에는 소조 없다 생각나? 일부에는 소유권과 저당권만 성립할 수 없어. 소유권, 저당권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면 나머지는 성립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일부에는 소조 없다 이렇게 외워. 자, 여기다 일부에는 소유권, 저당권 성립할 수 없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성립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유치권도 일부에 성립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유치권도. 그래서 해결했고 2번 민사유치권 옳은 것은 채무자에다가 무 동그라미 쳐. 그 다음에 소유물을 직접 점유한다. 그러면 무지기는 유치권 없다 그 말이야. 무지기는. 그래서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이를 간접 점유하는 방법으로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2번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 넘겨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자 메모쳐. 매매대금 채권. 매매대금 채권은 비용 채권 아니지. 그러니까 유치권 없다. 그래서 주장할 수 있다. 틀렸어. 3번 유치물이 분할 가능한 경우 밑줄 그으셔봐. 유치물이 분할 가능한 경우 밑줄 그으시고 창호공사 사건 생각해야 돼. 유치물이 분할 가능한 경우 무슨 공사? 창호공사 사건. 분할 가능한 경우 유치권자가 피담보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다면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불가분성을 묻는 것이야. 불가분성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4번 임대인 나오지? 거기서 그 임대인 나 밑줄 그으시고 메모해버려. 밑줄 그으시고 임대차에서는 비용만 유치권이다 이렇게 써. 임대차에서는 뭐만 유치권? 임대차에서는 비용만 유치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다 끝났어. 비용 받을 때 점유하는 유치권이 있다 하면 끝난 거라고. 그래서 자 읽어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밑줄 그으셔. 권리금 반환 청구권. 권리금 반환 청구권은 비용 아니지. 그러니까 유치권 없다. 있다 틀렸잖아 다. 그냥 결론만 봐. 그 다음에 거기다가 5번 유치권 배제 특약이다. 밑줄 그으셔.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으나 이는 이게 뭐냐면 유치권 발생 특약이야. 이는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어? 저당권자도 주장할 수 있어? 아까 제3자도 야 인마 너 너네들 유치권 포기하기로 했지 않냐? 그래서 제3자도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해결됐나?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22번 문제 풀어봐. 2022년. 자,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01번. 채권자 채무자 일단 동그라미 쳐. 채무자에다 무 나왔어? 무직이 나왔나? 그러면 얼른 무직이는 없다 이렇게 그냥 눈을 탁탁 튀어나와야 돼. 2번.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법으로 동그라미 쳐. 불법으로 했다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3번. 유치권 배제 특약에 따른 효력은 상대방만 주장을 해?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치권 배제 특약에다 몇 줄 것이요? 유치권 배제 특약에다가 조건을 붙일 수도. 유치권은 재산권이야, 재산권. 재산권에는 조건 붙일 수 있다 하는 거야, 재산권에는. 그 다음에 5번.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까 나 봐. 여기다 유치권자는 따라서 해. 유치권자는 5개 없다. 우물물 패소 막을 수 없다. 채권의 가는 세월 막을 수 없다 그 말이야 이게. 그래서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다고.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자 거기 봐. 05번에다가 유치권 네모 쳐. 유치권 네모.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네모 쳐.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피담보 채권은 담보물이 존재하는 채권이야. 담보물이 존재하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 그러면 유치권과 피담보 채권은 별개지. 피담보 채권은 그다음 몇 줄 것이요? 피담보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 안 돼? 소멸시효에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10년. 근데 유치권은 이것과 운명을 같이 하지? 그러니까는 유치권은 독립해서 소멸시효에 걸릴 수 없다 그 말이야. 근데 유치권 행사하는 것과 채권 행사는 별개다 그 말이야. 메모해. 거기다가 5번에다가 유치권의 행사와 피담보 채권 행사는 같은 것이요, 별개의 것이야. 별개의 것이다. 별개의 문제이다. 이렇게. 한 장 넘겨보셔. 아까 03번에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골라라 그러면 크게 두 가지야. 외워봐. 비용 손해. 그러니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채권 크게 두 가지. 자, 이제 04번 한번 풀고 저당권 가자. 1시간 했으면 돼. 04번. 유치권 틀린 것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임차물에 자 네모 쳐. 관하에 생긴 채권 네모. 아까 했어? 관하에 생긴 채권이 아니다. 할 수 없다. 맞고. 2번 했나? 2번.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 유효? 유효. 3번.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맞아? 아까 비용 받을 때 그 말이야. 받을 때. 4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채권의 변제 충당할 수 있어. 과실 수취 네모쳐. 과실 수취. 유치권자는 점유를 하지. 그렇기 때문에 점유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과실을 수취해서 경매해서 그것은 우선 변제 받아. 그건 예외지. 그 다음에 5번 다 별표.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 몇 줄 것이요?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는 몇 줄 것이고 이렇게 몇 줄 것이고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는 이렇게 써놓으면 돼. 유치권 없다 이렇게 써. 유치권 있어 없어? 없다. 아까 유치권자는 여기 물권적 청구권 없다고 그랬지? 점유를 침탈당하면
유치권 없어졌어. 근데 점유권은 있었지. 그래서 점유의 회수를 제기하면 밑줄 그으셔봐. 유치권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 말은 자 여기 지금 건물을 을이 유치하고 있는데 다른 폭력배들이 곡괭이 들고 오면 을이 도망가잖아. 그럼 유치권 없어졌어. 근데 을은 폭력배로부터 점유를 침탈당했으므로 을은 유치권에 기해서는 반환 청구할 수 없으나 점유권에 기해서는 전반청은 있어. 전반청. 그 전반청 행사에서 점유를 회수하면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 말이야. 근데 거기는 점유를 회수해서 소를 제기했어. 밑줄 그으셔. 소를 제기하면 밑줄 그으시고 이렇게 써. 소를 제기하면 밑줄 그으시고 점유를 회수하면 이렇게 써. 점유를 회수하면 다시 점유를 회복하면 그 말이야. 그때는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된다 그 말이야. 근데 거기는 점유를 회수했다는 말은 없지. 그냥 소를 제기했지. 점유를 회수했다는 말은 없죠. 그러면 유치권 회복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됐나? 근데 정리하고 가자. 자, 외워요. 비용 받을 때 크게 해봐. 그거라도 외워야 머릿속에 남는 것 있지. 그리고 여기 나는 안 따도 되는데 온 사람 손들어. 꼭 그런 자세를 취하면 안 돼. 누구는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없지. 나는 이거 안 하면 못 떤다.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런데 자세는 그렇게 자세를 가져야 돼.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 아니야 이거. 고시 공부에서 떨어지면 지만 병신당해.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사법시험 공부해서. 그러니까는 준혁이도 여기서 중개사 공부해서 떨어지면 어디 가서 중짜 꺼내지도 못해. 쪽팔리니까 떨어졌다가 야 임마 너희들 다 따는 그거 떨어졌냐 이렇게 하니까. 근데 합격하면 아따 자격증 내가 공부해보니까 쉽지 않더라 또 한마디 하거든. 술만 먹으면 자격증 얘기하는 거예요. 유치권 어쩌고 얘기하고. 전문가 되는 거지. 근데 자격증 시험 봐서 떨어지면 어디 가서 공부했다는 소리를 못해. 그런데 네가 공부해서 떨어졌다고 해서 내 참 창피하다 그럴 수는 없는 거지. 근데 본인이 용납이 안 되나 봐.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그래. 나는 자격증 공부해서 떨어지면 쪽팔려서 이 얘기 어디 가서 못한다. 그래도 내가 그래. 네가 임마 그런 격이 있냐 이 자식아. 알죠. 중개사 되려거든 격이 있어야 돼. 어느 정도 수준이. 아무나 중개사 되는 게 아니잖아. 할아버지들 중개사 시험 봐 못 봐? 할아버지들 눈도 어두운데 보냐? 덜덜덜 떨리면서 건강해야지.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글은 읽을 수 있어야 돼. 못 읽어야 돼. 지금이야 문맹이 없지만 우리 어머니들 때는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 많아. 한글도 못 써가지고 다 써주고. 자, 유치권은 이걸로 마치자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갑시다. 물론 유치권을 자세히 하려고 한없어. 근데 이 정도 해놓으시고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이고 그 특약의 효력은 제3자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런 것들 다. 그 다음에 제3자도 유치권도 포기할 수 있고 여기 유치권은 포기의 효력은 내 유치권 포기하겠다 하면 유치권 소멸하는 것이야. 점유의 포기까지 이루어져야 돼. 아니야 이거. 유치권은 포기만 해도 효력이 생기는 거고 여기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도 효력이 생기는 거고 점유를 넘겨줘야 하는 것은 아니야. 이제 나 유치권 포기한다 그러면 유치권자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빨리 넘겨달라고 하는 거지. 유치권자 아니니까. 그 정도. 그 다음에 유치권과 저당권의 우열. 여기 저당권이 있고 유치권이 있어. 경매 등기가 여기서 이루어져. 경매 등기. 그러면 경매 등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은 경매에 의해서도 소멸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런 문제들이야. 경매 등기 전에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 그 다음에 저당권. 저당권은 민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름이 너 인생을 누구에게 저당 잡혔냐 그런 얘기 들어봤지?
네 인생에 너를 조당 잡은 사람 있어? 네 인생을 송두리째 누군가에게 맡긴 놈 있냐고. 그래서 자, 민법상 물권의 종류에는 자, 여러분들 점유권, 본권, 소유권, 제한물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지지전, 유질저, 저당권 여기 나오네. 그럼 저당권은 점유를 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러나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점유할 권리도 없어. 일부에 저당권 성립할 수 있나요? 아까 자요 일부에는 소조 없다 이렇게 외우라고. 일부에는 소조 없다. 나머지는 성립할 수 있다. 유치권은 일부에 성립할 수 있지. 뭐 그런 거 아까 있었잖아. 그 다음에 점유취득쇼. 저당권은 점유를 한다 하지 않는다. 은행은 아까 유치적 효력이 없다고 그랬지. 점유하지 않지. 그러므로 점유취득쇼도 안 돼. 유치권은 점유하잖아요. 점유취득쇼 가능해 불가능해? 유치권은 비용 받을 때 유치하면 유치권이지 20년 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므로 점유취득쇼 안 돼. 유치권도. 소멸쇼. 우리는 저당권은 담보물권은 종된 권리지. 자, 여기다 분리하여 안 걸린다. 근데 소멸시에 걸리는 물권은 두 개만 걸려. 여기다 지지 있는 걸린다. 지상권과 지역권은 소멸시에 걸려. 나머지는 걸리지 않는다. 다시 한다. 지지 있는 걸린다. 이해했나? 지지는 걸린다. 저당권은 자, 우리 갑에게 1억을 빌려 대요. 그러면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고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는데 1억을 빌려준 채권자는 나중에 받을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지 그게 담보를 갖는다고 그래. 그래서 1억을 빌려달라 그러면 채권자가 그래. 뭘 믿고 빌려줘? 그랬더니 뭐 맡길 게 있어야지. 그래서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누라 뭐하냐 물어봤어 은행이. 마누라 뭐하냐? 요양보호사다. 안 된다고 그래. 돈 못 거줘 그런 사람 믿고는. 뭐하냐? 그럼 중개사 사무실 온다. 그러면 빌려줘. 그걸 담보로 해서. 달라 격이. 그래서 1억을 대해주고 우리 제필 담보로 맡길 재산이 없자 친구 병을 찾아가. 병을 찾아가서 병아 내 이런 사정이 있는데 내 돈을 1억을 빌려야 할 텐데 사업자금으로 담보 맡길 것이 없다. 그러면 병에게 부탁했더니 병이 친구의 부탁을 들어줘 안 들어줘? 안 들어주면 친구 아니잖아 그거. 여러분들 친구라고 해서 다 안 들어준 놈들 친구 아니니까 그거 친구라고 생각하지 마라. 술도 처먹지 마라 그런 놈들하고 너. 그러면 네가 인생 잘못 산 거예요. 1억을 빌려야 되겠는데 네가 좀 담보 좀 제공해달라고 1억을 빌리면서 그런 친구를 찾아갈 수 있는 친구가 과연 몇 명이나 있냐고 우리 주변에. 그래서 내가 1억을 필요할 때 물론 친구에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안 갈 수 있지만 꼭 극한 사정 때문에 친구를 찾아가야 한다고 한다면 1억을 가지고 내 친구가 나를 위해서 1억을 대출을 받는데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생각해봐 나도. 근데 보니까 있어 없어? 없어. 잠시 솔직한 심정이야 내가. 아마 그런 친구 나도 안 빌려줬으니까 나도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1,000만 원 당장 없어 500만 원만 빌려줘서 나도 500만 원만. 그래서 병이 자기 임야에 을을 대신해서 담보로 제필 수도 있나요? 그러면 이 병을 물건으로 보증 섰다고 해서 다 같이 물상보증인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 저당권은 병의 X토지에 을구에 1번 저당권자 갑 2번 채무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와 이 시험이
담보를 제피는 사람을 설정자라고 그래.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소유자이겠지.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면 등기부에 채무자를 기재해야 돼? 안 해도 괜찮아?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면 채무자를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맞아? 해야 돼, 다 항상. 채무자는 등기해야 된다. 그리고 채권자도 반드시 기재해야 돼. 그래서 저당권자 값했네. 그리고 채권액, 돈은 중요하므로 채권액 1억. 이것이 이 세 가지 요소를 자, 이거예요.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당사자는 꼭 기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동일인이어야 되고, 채무자와 채무자도 동일인이어야 되고, 채권액은 이렇게 기재하면 돼. 그럼 여기서 저당권 설정자가 병이고, 여기 봐라. 채무자는 병이고, 채무자가 병이 아니지. 채무자가 누구야? 을. 채무자가 을. 설정자는 누구야? 병. 그래서 채무자는 반드시 기재하는 거지. 동의해? 그러면 자, 여기서 채무자와 이제 물건을 갖고 보증 선 사람을 저당권 설정자라고 불러.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구별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저당권자는 권리자야. 저당권 설정자는 담보로 제피는 사람. 그래서 영 헷갈리면 외워본다. 소설 쓴다. 소설 쓴다.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야. 소유자가. 그럼 여기 문제 봐. 을이 갑으로부터 1억을 빌리면서 병이 담보로 제핀단 말이야. 그러면 자, 저당권 설정자는 소유권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너는 인생 헛것 살았다 이놈아. 남은 물건 갖다가 막 담보로 제피냐? 준혁아, 너 저당권 설정해줄 물건 있어? 없지? 부동산 아니잖아. 지금 민법에서는 자동차는 물건 취급도 안 해 이놈아. 그 무슨 차도 사고 나서 다 깨졌으면서 뭐. 다시 해. 여기 한번 읽어본다. 여기 한번 읽어보고 시작. 저당권자는 시작.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고 이전하지 않고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봐라.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다. 제공한다가 동사야. 제공한다. 기부. 부동산의 목적어. 그리고 투 은행. 그러면 제공하다의 주체는 채무자 또는 제3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 근데 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부동산이 없으면 제3자가 대신 담보로 제공하지? 그것을 물상보증인. 그러면 어쨌든 간에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은 소유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된다고. 그럼 타인의 부동산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지 설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야 돼. 타인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다. 저당권 설정은 채권액, 채무자, 저당권자 이렇게 기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봐. 1억을 빌리면서 1억이라고 기재하면 이것을 일반 저당권이라고 하고, 1억을 빌리면서 10억 채권 최고액이라고 기재해. 다시 한번 채권액, 최고액, 다시 한번 채권액, 최고액 이렇게 기재하는 저당권을 근저당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근저당권은 1억을 빌리면서 채권액을 1억이라고 기재하면 일반 저당. 그 다음에 1억을 빌리면서 나중에 이자에다가 이자해서 갚지 못했을 때 얼마까지 받겠지? 그래서 이것을 근저당이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에 은행에 가서 담보를 잡히면 90%가 다 근저당이야. 근저당은 원금이 정해졌어? 아직 안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그래서 다음에 정한다는 거야. 10억을 이렇게 써놓고 채권 최고액 이렇게 10억을 써놓고 진짜 받을 돈은 다음 상황에 맡긴다 그 말이야. 이렇게. 저당권은 근저당권은 그러면 근저당권은 언제 원금이 정해지냐 이게
근저당권은 언제 원금이 정해지냐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집에 자 메모 103페이지를 펴. 요약집 103페이지에 밑에서 3번 보면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기 나오죠. 거기다 이렇게 네모 치는 거야 이게. 그 전체를. 그래서 여기 봐. 근저당권은 언제 저당 원금이 정해지냐면 여기에 결산기 도래 나오나? 결산기 도래에다가 도 동그라미 쳐. 도래에다가 도. 설정계약 해지해 동그라미. 설정계약 해지해 동그라미.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다가 신 동그라미. 제3자의 경매 신청 시 경락대금 납부시 나오지? 납 동그라미. 그 다음에 채무자의 파산에다가 파 동그라미.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나오죠? 이렇게 네 개를 외워야 돼. 자, 여기다 도해신납 파괴. 그럼 근저당권은 이런 사실이 존재하는 때 이렇게 변해버려. 원금이 정해져. 원금이. 됐나? 그러면 근저당권은 원금이 정해지기 전에는 채권 양도해도 근저당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저당권은 언제 보통의 저당권으로 변하냐 그거 외워봐. 다시 한번 근저당은 언제 일반 저당으로 변해? 도해신납 파괴시. 이렇게. 도해신납 파괴시 원금이 정해져. 자, 여기 한번 보자, 이제. 근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뭐만을 정하고,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 나오네. 여기 채무의 확정. 채무의 확정이나 채권의 확정이나 같아. 자, 채무의 확정. 사유. 아름이 시작. 도해신납 파괴, 요거. 채무의 확정을 장래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채무 확정 시기, 도해신납 파괴. 이 경우 그 채무가 원금으로 정해지기 전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채무의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확정 전에 채권이 양도되어도 저당권은 수반되지 않는다. 전항의 경우 최고액 속에 이자는 들어간 것으로 산입된 것으로 봐서 따로 등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 외워. 최고액 중에 이자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이자는 들어가 있다. 최고액.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저당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한번 읽어본다. 저당권. 근저당권. 그러니까 대부분 시험이 근저당권으로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배우는 입장에서는 은행에서는 대부분 근저당권 갖고 있지만 그럼 여러분들은 그래? 근저당권은 언제 근자가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언제 근자가 떨어지냐면 도해신납 파괴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이해했어? 그럼 이제 저당권 성립되려거든 저당권 설정 법률행위와 계약 등기해야 돼.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아까 담보로 잡히는 사람은 설정자라고 그러는데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지. 이때 채무자가 잡히든 제3자가 잡히든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야 이게. 이것을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 담보로 잡히는 사람은 지것이야지. 그래서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한다. 설정하는 사람은 소유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소설 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꼭 저당권자야. 네. 그래서 채권자 아닌 제3자를 채권자로 해서 등기부에 기재했잖아요. 무효. 당사자가 불합치되어서. 채무자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등기해 놓으면 그것도 무효. 당사자의 불합치. 그러면 이것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정등기라는 게 있어. 등기법에. 경정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고 직권말소해야 돼. 직권말소. 이런. 저당권의 성립, 근저당권도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이 성립되려거든 자여보다 기본계약 체결, 설정계약, 등기. 그래서 근저당권이 성립되려거든 여기 봐. 가구 공장과 대리점 사이에 가구를 공급해 주기로 계약을 해. 그러면 가구 공급해 준다 하면서 그러면 가구 공급을 하면 물품 대금은
매달 말에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서를 쓰겠지. 그런데 이 가구 공장 입장에서는 가구를 계속 공급해 주다 보면 대리점에서 제때 물품 대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담보를 요구해. 그러면 야, 대리점아, 내가 가구를 외상대금 10억 될 때까지 가구를 공급해 주마. 그러니까 외상으로 10억 준다고 그러더니 얼치고 깨먹고 춤추지. 좋지. 외상으로 준다고 하니까 떼어먹으면 그만이니까. 근데 가구 공장에서 그러나 담보 요구 거지. 그래서 좋다. 저당 근저당 설정 계약을 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근저당 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여기에 10억까지 외상으로 준다고 하는 정해지. 이걸 최고액이라고 그래. 그래서 근저당은 최고액을 정할 수 있는 기본 계약이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근저당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하잖아요. 그러면 근저당권이 성립이 돼. 그래서 근저당권이 성립되려거든 여러분들 103페이지를 펴봐. 요약지 103페이지 빨리. 맨 위에를 봐. 1번 근저당권의 성립. 자, 근저당권의 성립에 양가로 1번을 읽어본다. 다 같이 기본계약의 존재. 양가로 2번에 근저당 설정 계약. 양가로 3번 등기. 이렇게 하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양가로 1번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설정 행위와는 별도로 피담보 채권을 성립케 하는 네모처 기본계약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시험이 여기 봐라. 근저당 등기에 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기재하는데 여기다가 기본계약은 등기하냐 안 하냐? 않잖아. 기본계약은 등기 않기 때문에 됐나? 기본계약은 등기 안 한다니까. 이거 가구 공급계약은 등기 안 해. 그냥 근저당 설정 계약이라고 하지. 따라서 기본계약은 등기 안 되지? 그러면 기본계약은 등기 안 되니까 등기 안 된 것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될 수는, 우리 등기의 추정력 배웠어. 일단 등기가 되면 추정된다. 근데 읽어봐. 밑에 1번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성립케 하는 기본계약이 존재한다고 네모쳐 추정되는 것은, 여러분들 등기의 추정력이야 이게. 근데 근저당권 여기 가구 공급계약은 준혁아 등기하냐 안 하냐? 등기부에 기재해 안 해? 그러면 등기부에 기재 안 된 것은 안 된 것까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될 수는 없다는 것이야. 등기의 추정력에서. 이해했나?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된 사람도 어쩔 수 없어 이거. 그냥 기본계약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등기 안 되니까 그것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본등기의 추정력이야 이게. 잘 이해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일 것이고 근저당권자는 채권자이고, 여기 채권자 아닌 제3자를 채권자로 해서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고 잘 나오니까 채권자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등기하면 무효. 거기 등기 한번 봐.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에 1번 읽어본다. 채권자 아닌 제3자를 시작. 채권자 아닌 제3자를 채권자로 하여 동물된 등기는 무효이다. 2번 시작.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채권자로 하여 동물된 등기는 무효이다. 이해하셨지? 여기 등기사항에 반드시 채권자와 채무자는 기재해야 돼. 채무자 아닌 사람을 채무자로 등기해서도 당사자가 불합치 무효. 채권자가 아닌 사람을 근저당권자로 기재해서도 무효. 그 얘기야 지금. 그 다음에 여기서 최고액은 나는 이만큼만 책임진다는 것이 아니고, 요 최고액 요만큼, 근저당권자는 최고액 요만큼 나오지 이만큼 우선 변제 받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자 여기 봐. 무슨 얘기냐면 가구를 공급해 줬는데 물품 대금이 얼마까지 공급해 주냐면 12억까지, 외상 대금이 12억이야. 12억. 그럼 채무자는 이 등기를 말소하려거든 12억 다 갚아야 돼? 등기된 10억까지 갚아야 돼? 채무자는 가구를 외상 대금으로 12억까지 제공받았다고. 채무자. 그러면
가구 대리점에서는 12억까지 공급 받았으면 등기대 10억까지 갚아야 돼. 12억 다 갚아야 돼. 10억까지 갚으면 된다면 젠장 누구든 망한 놈 없겠다. 사업에서 망한 놈 누가 있겠냐. 10억 이렇게 기재해 놓고 20억까지 받지 물품 대금을. 그러므로 채무자는 자요. 채무자는 싹 다. 머릿속에 이거 외워야 돼. 채무자는 싹 다 갚아야 돼. 최고에게 전부를 다 갚아야 된다고. 그러나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지. 그럼 채무자 아닌 사람은 최고에까지만 변제하고 소멸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외워요. 채무자는 최고에까지요. 싹 다요. 싹 다 갚아야 돼. 싹 다 갚아야 돼. 알아들었냐? 아니, 이거 간단한데? 10억까지 기재해놓고 물품 대금 12억까지 공급받았다면 채무자는 다 갚아야지. 그 뭐 일반적인 건데 뭐 눈을 크게 뜨고 마치 생각하는 표정을 지어 언론을 하면 되지. 다시 한다. 채무자는 싹 다. 그러므로 이 최고액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만큼만 책임진다는 거요. 저당권자 입장에서 그만큼 우선 변제 받겠다는 거예요. 저당권자 그만큼 우선 변제 받겠다는 거지. 채무자가 10억까지 책임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여러분, 책임의 한도액이 아니다. 채무자는 싹 다. 이해하셨나? 자, 5분간 휴식.